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방송을 또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지금 뭐, 최근 들어서 어쨌든 힘든, 그런, 그죠?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힘든 상황이 전개는 좀 되고 있지만, 수급적인 부분으로서는 조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오늘도 뭐, 일봉으로도, 그죠? 밑에 꼬리도 길게 좀 다른 그런 모습도 보이고, 뭐 최근 이제 거래가 아무튼 100만 주 이상씩 좀 늘어난다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조금 변화는 주고 있다. 그러니까 오히려 뭐 옆으로 행보하는 것보다는 그죠.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자, 여기 이따가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자, 우선은 이제 어쨌든 이쪽에 그 시장 자체, 그러니까 오늘도 이제 지수에 따라서 주가가 좀 많이 출렁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죠. 자, 아무튼 이제 미국 나스닥이 어제 좀 오르고, 그죠. 어저께. 그러니까 어제 물론 이제 뭐 당연히 나스닥 기술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에서는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었죠. 또 이제 어제 그 이쪽에 그 테슬라의 이제 배터리 데이 부분에서는 이제 물론 장 끝나고 나왔지만은 뭐 장중에는 그죠, 테슬라가 좀 하락을 했고 장 이후에는 지금 또 상승을 선물 쪽에서는 좀 오르는 그런 시간 외에서는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무튼 미국 시장이 어쨌든 여기서 바로 뭐 하락을 한다라기보다는 어쨌든 여기 이제 좀 20일 이평과 요 사이에 좀 갇히는 그런 모습에서 좀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그죠? 지금 이제 오늘 또 그동안에 금지를 했던 이제 그 하웨이, 그죠? 여기 이제 인텔하고 AMD가 이제 또 납품을 허용을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이제 오늘 우리 시장도 반도체가 오늘 삼성전자도 좀 오르고 하이닉스도 좀 올랐지만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학제 부분에서는 이제 결국은 영국의 지금 환자 또 코로나 확진 환자가 좀 급증을 하면서 또 이제 재봉쇄에 대한 또 이런 뭐 식당이라든지 술집, 그죠, 야간 또 통행을 또 금지를 영업을 또 금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약간 또 있기는 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우리 시장도 지금 지수적인 부분에서도 좀 하락할 만큼 했고, 그죠? 자, 근데 이제 다우도 보면은 결국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갇히는 그런 모습으로 좀 전개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죠. 자, 그렇게 본다면 이제 우리 이 지수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 지수가 이제 아무튼 요즘 장중에 이제 주가가 계속 좀 크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오늘도 뭐, 그러니까 셀트 모습하고 오늘도 비슷했어요. 그죠? 어제도 셀트하고 비슷하고.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지수 부분과 또 셀트가 조금 같이 장중에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같은 동향을 보이는데, 아무튼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오늘 요 저점이, 그죠?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것은 차트를 보는 것은 우리가 어디에 매듭이 있는지,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뭐 8월 이 말경에 저번에 주가가 이제 고점 이후에 조정을 받았을 때 매듭.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 고점 돌파를 못 했으니까, 근데 원래 20일 지켰으면 이제 고점을 돌파하겠지만 20일 이탈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코스피 지수 역시 마찬가지로 단기적으로 뭐 2280, 70 이 사이에서 어쨌든 또 이제 2400 요 사이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보여지고, 그죠? 그래서 어제 이제 뭐 그 부분도 약간 좀 설명을 드렸지만은, 자, 이제 주봉상도 사실은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 주 이제 조정을 받긴 해. 그러니까 주봉상 보면은 안정권에서는 2250포인트대, 뭐 요 구간대에서는, 그죠? 좀 안정권으로 들지 않겠나 보여지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지금 뭐, 아무튼 트럼프의 재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주가를 크게 이렇게 훼손시킬 뭐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을까.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조정은 조금 뭐 받는 것은 합당하지만 그렇게 뭐 깊이 있는 이런 조정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좀 조금 강의를 하려고 했던 부분은 지금 우리가 앞에 이제 제목 부분에서도 요즘 이제 수급,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변화가 좀 있는 부분에서 또 그동안의 수급과 좀 다른 그런 수급들이 좀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셀트가 어제도 오늘도 마찬가지고, 최근 들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3일 연속 어쨌든 이제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3일 연속 프로그램이 유입이 되는 과정에서 이쪽에 이제 DB 창고, 그죠? DB 창고에서 아무튼 매수가 좀, 그죠? 매도가 좀 크게 나왔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27만 원을 깨는 부분에서 DB 창고가 좀 크게 또 매도가 나오면서 27만 원을 깼었고, 오늘도 뭐 아침부터 시초가부터 그러니까 DB 창고 쪽에서 이제 매도가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뭐 10만 주 이상, 10만 6,900주 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 DB 창고는 사실 뭐 전체 이런 그 시장에서의 볼륨을 보면 상위권 5위에 거의 그죠?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 그런 창고이거든요. 그만큼 중소형사니까 적다는 거죠. 그죠? 근데 유독 이제 셀트에는 DB 창고가 항상 연말이 되면은 DB 창고에서 매수 매도가 좀 크게 일어나죠. 그죠? 그건 이제 일단은 그 대주주 물량을 피하기 위한 물량으로 이제 봐야 되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그게 좀 빨리 좀 일어나고 있어요. 보편적으로 이제 뭐 12월 정도, 요 정도 가서 이후에 이제 DB 창고에 또 뭐 이제 그 주식 배당락 이전에, 그죠? 이전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번에는 조금 특이하게, 지금 최근 들어서 주가가 무너지면서 나오는 현상들이에요. 자, 이건 이제 제가 그동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첫 번째는 DB 창고에는 셀트리온의 일반 주주들이 많이 가 있습니다. 아마 여기 이제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 중에서도 뭐 거기에 또 가 계신 분도 계실 수도 있기도 하고, 또 하나는 그렇지 않고 이제 DB 쪽에서의 물량은 그죠? 뭐 어쨌든 차명 계좌 성격의 물량이, 그러니까 이 차명 계좌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뭐 차명 계좌는 이렇게 자꾸 이동을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차명 계좌의 성격의 물량으로, 그러니까 차명 계좌를 한다는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셀트의 이제 공매도와 연관된 물량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말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기관들 물량이 이쪽으로 편성이 많이 되거나 그럴 수 있는 또 정권사가 아니기도 하고 그렇게 본다면 이제 개인들, 어쨌든 개인들 물량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명 계좌도 개인이니까 개인들 물량인데, 이게 이제 항상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부분에서 연말에 나왔다. 그러면 이제 차명 계좌들도 대주주에 포함되면 거기도 역시 또 골치 아파서 세금을 떼고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공매도의 차명 계좌도 대주주 걸리면 골치 아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이게 뭐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디다 단정을 지을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최근에 신용을 가지고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좀 많이 하시는데, 우리 댓글에도 보면. 근데 셀트가 지금 이제 신용 잔고를 제가 오늘 보니까 175만 주예요. 어제 기준으로 175만 주. 자, 그러면 셀트의 그동안에 제가 이제 한 번 최근 신용을 뭐 자주 보진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항상 이제 주가가 좀 못 가고 힘드는 주식들한테는 신용 잔고가 많기 때문에 못 간다, 이런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기는 합니다. 물론 그게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코스닥 어떤 종목들은 보면 신용 잔고 비율이 거의, 그죠? 뭐, 막 9%, 8% 되는 종목들도 많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막 뻥뻥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 근데 이제 셀트가 사실은 뭐 이제 대형주라고 취급을 할까요? 뭐 코스닥에 그냥 만약에 이제 코스닥에 있는 업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비중이 뭐 큰 주식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코스피에 오면서 이런 그 삼성전자라든지 이타 시가총액 상위에 비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신용 비중이 좀 크죠. 그러니까 코스닥에서부터 이렇게 왔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코스피에 와서 막 신용 잔고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코스닥에 있을 때부터 신용 잔고가 많았던 거죠. 그러면 코스닥, 그 당시에 코스닥 이전 전에 셀트의 신용 잔고라고 한다면 큰 편은 아니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코스피로 오니까 시가총액 상위주 위주로 이제 비교를 하면 상당히 많은 거죠. 삼성전자라든지 뭐 또 뭐 현대 뭐 차라든지 이런 거에 비해서는. 근데 원래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저번에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동부 쪽도, 동부 쪽, DB 쪽도 의심을 하는 게, 물론 DB에 이제 일반 주주들도, 주식, 담보로 해서 신용으로 쓰는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아마 뭐 없지는 않겠죠. 근데 이제, 차명 계좌 애들도, 그죠? 차명 계좌 애들도, 공매도 애들도, 그러니까, 신용을 써요. 근데 셀트가 그동안에 코스닥에 있을 때도 신용 잔고가 제일 많을 때가 한 240만 주 정도. 그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한 70만 주 정도 더 올라가야지
그동안에 셀트가 이제 코스닥에 있을 때 신용 잔고가 제일 많을 때 수준이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보다는 뭐 지금 그죠? 한 70만 주는 줄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그 13만 원 근처에 갔을 때 또 신용 잔고를 보면 그때도 80만 주 밑에까지 하게 됐죠. 그러면 80만 주, 100만 주 정도가 지금 왔다 갔다 거의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100만 주 정도가, 그죠? 그 부분. 그럼 그 100만 주를 가진 개인들, 그러면 일부의 개인들도 있겠으나, 공매도의 차명 계좌 물량도 꽤 있다. 그래서 너무 신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무슨 말이 가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셀트리온은 코스닥에 있다가 코스피로 왔기 때문에 코스피에 있는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주들로 봤을 때 좀 신용장고가 많은 것이지, 만약에 셀트리온이 코스닥에 있으면 이 정도면 신용장고가 그렇게 큰 건 아니다. 다른 주식들에 비해서. 그렇게 이제 오늘 해결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그 DB와 관련된 오늘 이제 프로그램이죠. 그러니까 어제 프로그램이 3일 연속 지금 유입이 되는데,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이제 프로그램이, 자, 오늘도 이제, 오늘 뭐 어쨌든 그제 4% 급락. 셀트 이 정도 되면 급락이죠. 시가총액이 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제도 3.7% 급락. 근데 오늘은 이제 어쨌든 뭐 오늘 장중에 플러스 나오기도 했지만 결국 이제 0.75% 그죠? 하락 마감을 했어요. 물론 뭐 지수도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지만 근데 이제 오늘 프로그램을 보면 어제도 제가 이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죠? 자, 내일 정도 한 번 더 들어오면 어떨까? 들어왔을 때는 누가? 그러니까 지금 셀트리온의 프로그램은 이게 이제 그동안에 행보를 했을 때, 박스권에 갇혀있을 때, 그때 이제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한국이라든지 뭐 일부 한 번씩 신한이 비치는 그런 모습의 매도 매수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주가가 박스권, 그러니까 박스권 하단을 무너뜨리면서 29만 원을 무너뜨리면서부터는 뭐예요? 거기서부터는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부분에 강도는 좀 커진 것이죠. 그죠? 물론 이제 이쪽에 뭐 한국이라든지 지난 쪽에 또 뭐 자전 부분에 이 프로그램도 있었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 무너지는 과정에서, 연말이면 나타나는, 그죠? 연말이면 항상 창고가 보이는, 또 특별할 때 한 번씩 보이지만은, DB 증권이 보였다는 거.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두 개 중에 한 개. 그럼 두 개 중에 한 개지만 이건 결국은 뭐예요? 셀트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매도 애들의 차명 계좌가 차명 물량이 넘어오는 것도 셀트한테는 수급으로는 좋은 현상이고요. 또, 개인들의 투매, 오늘도 개인들 투매 부분도 일부 있었어요. 그죠? 반드시 뭐 신용 부분이 아니라, DB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투매 부분도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든 특히 DB 쪽에서의 물량은 뭐, DB에 있는 개인들의 신용 물량이 털렸던, 그죠? 그런 부분에서도 아무튼 긍정적인 부분을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거를 누가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뭐 아무튼, 보고서를 GR로 쓴, 그죠? JP 모건의 프로그램과 또 하나 신한창고. 그죠? 그러니까 신한창고와 JP 모건과 일부 이제 한국에서의 시장과 연관되는 좀 부분에서의 약간의 프로그램 매수 그런 부분에 봤을 때, 자 이제 물론 뭐 내일도 중요하실 거고, 만약에 내일도 프로그램이 내일은 이렇게 오늘처럼 이게 크지 않아도 내일은 조금의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와도 내일은 플러스를 낼 수 있다. 그러면 내일 플러스를 낸다면 오늘 장중에 셀트리온이 25만 6,500원까지, 그죠? 저는 오늘 저점은 약간 찍었다고 봐요. 물론 뭐 셀트를 뭐 이런 뭐 차트로서, 그죠? 보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이제 오늘 어쨌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이 부분은 뭐예요? 결국은 DB 창고의 물량뿐만 아니라 또 이쪽에 뭐 차명 계좌 물량도 있겠지만 개인들의 약간 투매성 물량도 나왔다는 뜻이죠. 자, 그러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오늘 잘 참았다. 자,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의 단기로 매수를 해서 손해를 보신 분들도 대부분 또 여기서 30만원 가면 파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이제 좀 중기로 한번 가보자. 아시겠죠?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셀트에 물렸던 수익이 났던 중기든 단기든 이 물량만큼은 여러분들이 중기로 한번 가보시라.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밑에 뒤에다가 톨을 달아놓은 게 뭡니까? 톨 달아놓은 게 사상 최대의 실적. 자, 우리는 이제 항상 주가가
어쨌든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그죠? 지수가 강보합, 약보합이지만 또 하락하는 쪽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죠. 아침만 하더라도 막 밀린데 쭉쭉 밀렸고, 그죠? 오늘 또 특히 이제 전기차, 2차 전지 쪽, 오늘 뭐 이쪽에 이제 그 머스커, 그죠? 머스커의 이제 배터리 데이, 테슬라, 예, 거기도 이제 앞으로 지금 뭐 자율주행차, 그래서 우리 시장에서도 자율주행차 관련주 중에 한 종목이 그죠? 거의 뭐 상한가 근처까지 갔었죠. 그 종목이 뭐였더라? 제가 한번 보세요. 그 종목이 모바일 25%네요, 그죠? 모바일 플라이언스, 그죠? 뭐 거의 뭐 상한가까지 근처에 갔다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율차도 뭐 한 달 이 정도 있으면 내놓겠다, 이런 말도 또 나왔고, 그죠? 또 이제 차세대 전기차 부분에서도 성능은 더 좋고 값은 반값인 이런 차를 내놓겠다, 뭐 이런 발언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에서 올 시장이 남대로 뭐 좀 2차 전기차 주들이 조금 뭐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는 했어요. 특히 이제 LG 화학 같은 경우에도 뭐 최근에 좀 어쨌든 말썽이 좀 많긴 하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어쨌든 그 셀트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이제 연속적으로 좀 들어올 가능성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보시면 계속적으로 프로그램에도 계속 나오면서 지지부진하다가, 그죠? 결국은 이제 주가가 무너뜨리는데 역할을 했던 게 결국은 어쨌든 DB 쪽, 뭐 이베스트나 이런 쪽은 뭐 그동안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주가를 무너뜨린 역할을 한 창고가 DB 창고거든요. DB 창고. 그럼 DB 창고는 두 가지로 제가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 개인들의 투매, 신용이 됐든 그죠? 다른 상황이 됐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어쨌든 공매도의 참행 계좌, 의심 계좌, 물량, 그죠? 그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이제 다시 프로그램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몰렸으니까. 그래서 내일 정도 주가가 약간 들이세우는 그런 모습에서 프로그램이 내일도 뭐 한 5, 6만 주든, 아침에 또 예를 들어서 신한창고가 됐든, 그죠? 또 뭐 다른 또 여타, 뭐 한국이 됐든, 또 뭐 모건스탠리가 됐든. 그러니까 이게 왜 이제 프로그램이 중요하냐 하면, 그동안에 셀트리온은 공매도 때도 프로그램 매도와 연관되면서 공매도가 계속 나왔던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죠? 여기서 이제 쇼커버가 들어오는 부분에서, 오늘은 또 그제는 쇼커버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지지했던 상황에서 주가가 무너뜨렸으니까, 거기서 지금, 어쨌든 프로그램을 활용을 해서, 그죠? 매수가 유입이 시켰으니까 어떤 쇼커버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내일도 만약에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는 부분에서 주가가 오른다면, 그죠? 주가는 단기에 조금 또 탄력을 또 받을 수도 있는, 수급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신용이든 그 주가를 또 이게 손실을 본 사람은 내일이 안 사고 모레는 안 삽니다. 약간 오르면. 근데 이게 또 한 30만 원 가면 덤벼 들거든요. 그죠? 그런 취지로 봤을 때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DB증권의 내일 수급을, 그죠? 그러니까 이제 봐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내일 프로그램, 그러니까 내일 프로그램이 일단 들어오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이제 DB증권 창고에 매도가 나면서 좋다. 그럼 뭐 이태일 이베스트가 됐든, 여타 뭐 삼성이 됐든, 그 신한이 매수적인 유입이 되면 아침에 주가가 좀 빠져. 그죠? 예를 들어서 1, 2천원 빠지는데, 오늘처럼 DB나, 이쪽에 좀 팔고, 그죠? 근데 신한창고가 또 예를 들어서, JPD가 됐든, 다른 외국계가 됐든, 그죠? 한두 군데 들어오면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좀 놓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셀트는, 아무튼 뭐, 지금 이제 오늘 이, 저점이, 그러니까 25만 6,500원까지 왔는데, 하여튼 차트 모습으로는 뭐, 그죠? 지금 뭐, 일봉도 이제 더 안 좋아졌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망가진 거잖아, 그죠? 자, 주봉도 여기도 못 지키고 망가졌어, 결국. 그러니까, 결국은 주봉도 그동안 28만 9천원을 지켜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망가지면 이게 투매가 이제 나왔다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투매. 그러니까 이제, 저번에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주가가 옆으로 세울 때 눌림목이라는 표현을 한번 썼습니다. 눌림목.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차원에서의 약간의 또 눌림목이라는 것은 어쨌든 뭐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서
다시 원위치를 만들어 놔야지. 어디까지? 다시 29만원, 30만원 갖다 놔야 되지. 그죠? 눌림목이 성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다시 한번 고점 돌파했다 볼 수 있는데, 자, 월봉도 어쨌든 지금, 월봉 그렇게 불안하진 않지만, 그죠? 월봉 워낙 크니까. 그래서 월봉상 아직까지 기간이 조금 남겠습니다. 꼬리를 조금 달아놓는 그런 모습이 좀 전개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봉적인 부분에서는 조심스럽지만은, 그죠? 어쨌든 오늘 수급이라든지 또 이런 시장, 우리 지수, 그러니까 지수가, 아무튼 셀트는 오늘도 지수가 조금 밀리는 부분에서는 맞고도 장중에 크게 빠졌지만 또 지수가 나름 안정을 찾으니까 주가가 또 조금 쭉 땡겨 올리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너도 할 것 없이 다 힘든 그런 시장이고. 자, 오늘 이제 외국인들이 요 수급을 다시 한번 더 보면, 아까 프로그램을 봤죠? 자, 오늘 외국인들이 이제 보면은 13만 8천 주 매수를 했죠. 근데 오늘 기관들은 6만 2천 주 매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기관들의 매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다 이제 여기서 기관들 중에서도 연기금, 그러니까 연기금이 지금 오늘까지 11일째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연기금은 앞으로도 계속 좀 이런 식의 큰 폭의 매도가 아니지만 계속 매도가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도 쇼커버, 그러니까 공매도애들의 쇼커버하는 입장에서는 크게 그렇게 나쁘진 않다. 크게. 자, 그러면 오늘 기관들 중에서도 오늘 금융투자가 3만 8천 주죠. 투신들도 최근에 계속 팔았고, 연기금 계속 팔았고, 그죠? 오늘 기관들도 전반적으로 팔았지만, 외국계 쪽으로 아무튼 프로그램을 포함을 해서 13만 8천 주니까. 그럼 수급은, 그러니까 이게 외국인들이 산다기보다는 외국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외국계라는 저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외국계를 통해서 뭐예요? 결국은 쇼크업을 하는 거니까. 그죠? 자, 그런 측면에서는 기관들이 물량을 많이 찌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셀트의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우리 국내 기관들이 많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연기금만 어쨌든 여기서 시장을 좀 훼손할 수 있는 그런 매도만 나오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해봅니다. 해보고 자, 지금 이제 나스닥 선물이 소폭도 상승을 해 있는 그런 모습이고 아까 미국 시장도 봤지만은 어쨌든 미국 시장에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죠? 아무리 좋아도 그죠? 그게 또 시장이 안 좋으면 안 좋잖아요. 근데 오늘 수급도 보면 최근 들어서 이제 외국인들이 아무튼 550 크지는 않죠, 매도가. 그 외국인보다는 국내 기관들의 매도가 더 큽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일부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말 중에 어제부터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외국계 국부펀드에서 일단은 좀 매도를 한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내일 정도까지 매도를 한다.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적으로 그죠? 그러니까 어제는 외국인들이 선물을 크게 또 팔았지만 오늘은 오히려 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결국은 우리 국내 창구를 통한 그죠? 또 금융투자 쪽 이쪽이 계속 매도인 부분인 걸 봐서는 내일 정도까지면 좀 마무리되지 않을까. 또 이제 추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항상 이제 추석 자금도 조금 더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하거든요. 거기와 좀 연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사상 최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셀트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확신을 좀 가져야 되는 부분이 가장 단기적으로 공매도를 어쨌든, 물리칠 수 있는 부분, 물리친다고 하면 좀 이상하나요? 어쨌든 간에, 공매도를 격파할 수 있는, 그죠? 이런 사항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 그죠? 항체 치료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될 것이고요. 그러나 셀트의 근본적인 팩트는 사상 최대의 실적입니다. 어쨌든 무슨 말이 가시죠? 그래서 올해 아무튼 사상 최대의 실적을 냅니다. 그런 부분들이 가면 갈수록 그죠? 공매도를 더 괴롭힐 것이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었던 이런 부분들도 또 해소를 시켜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힘들더라도 지금은 잘 버티고 나가자. 알았지? 장시가 주식이 이렇게 어렵단다. 그치? 그래서 그러나 저나 또 여기에 오래된 주주분들은 또 우리 새롭게 오신 분들은 또 이런 걸 경험을 좀 잘 하시고 지금이 그죠? 끝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잘 극복을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화이팅 하시고 내일 목금 좀 웃었으면 좋겠다. 아시겠죠? 자,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